39세 송재림 사망, 운구 떠나자 우결 아내 김소은 오열,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고통 없는 천국서 영면하길.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이 향년 39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2009년 패션 모델로 데뷔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고 송재림은 2014년에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김소은과 가상 부부로 친근한 매력을 선보이며 인지도를 톡톡히 쌓았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송재림은 15년의 연기 인생을 뒤로하고 SNS를 통해 긴 여행 시작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김소은, 박호산, 홍석천, 정은표, 김민교 등 많은 연예인들이 애도의 물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송재림은 누구이며 그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송재림은 2024년 11월 12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39세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송재림과 점심 식사를 약속했던 친구가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진 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장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생을 달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인의 인스타그램은 41주 전 올라온 게시물의 마지막으로 프로필 상단에는 긴 여행 시작이란 글귀가 적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985년생 39세 송재림은 누구인가? 그는 2009년 영화 여배우들을 통해 데뷔했고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호위무사 이재원 역으로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2014년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배우 김소은과 남다른 케미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드라마 우리 갑순이를 통해 재회한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질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듯 고인과 특별한 관계인 김소은의 SNS에는 위로와 애도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인은 감격시대, 투웍스, 굿바이 미스터 블랙, 착하지 않은 여자들, 너의 노래를 들려줘, 미친 사랑, 야차, 미끼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JTBC 크라임씬 3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송재림은 올해도 연극 와이프,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우씨 왕후, 라쿠텐 비키에서 공개된 시리즈 피타는 연애를 통해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고인은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 폭락, 사업 망한 남자 공개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이처럼 엄청 많은 작품에 출연하여 열연하였고 또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겉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는 사례가 많은데요. 고인은 참으로 연기도 잘하고 성실했던 배우였는데 책임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쌓아뒀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올해 초 전 소속사 하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송재림은 소속사 없이 혼자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플로리안 빅토르 클레망드 제로델 역을 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베르사유의 장미가 고인의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방송인 홍석천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슬프다라는 추모글을 올려 비통함을 표했는데요. 밝게 미소 짓고 있는 송재림과의 사진을 게재한 홍석천은 더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이 황망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인과 해를 품은 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정은표는 드라마 촬영 당시 사진과 함께 밝은 내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덧붙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배우 박호산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 재림아. 이렇게 밝은 내가 떠나다니 미치겠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슬픈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호사는 고 이선균의 비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애통함을 드러냈던 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형제 역할로 호흡을 맞췄던 박호사는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부고장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나에겐 선균보단 동훈이었던 선균아 동훈아 내 동생아 라고 적어 먹먹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박호사는 당시 네가 뭘 했든 난 정말 널 믿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식장에 가봐야 하는데 좀 무섭다. 이따가 말 못하더라도 이 말 가지고 가. 난 널 아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정말로 널 믿어라는 글로 고 이선균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번 절친한 동료 배우이자 동생이었던 고 이선균에 이어 송재림까지 비보 소식을 접한 박호산의 글이 더욱 먹먹함을 안기고 있으며 누리꾼들도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슬픔이 어떤지를 짐작케 합니다. 홍석천은 이와 함께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신 볼 수 없음을 슬퍼하고 더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형 노릇 더럽게 못했네. 편히 쉬거라 라고 적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배우 이윤지는 12일 인스타그램에 그러지 말지 당신의 순수를 기억하는데 거기서는 많이 마음껏 살아가기를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어는 없지만 이날 유명을 달리한 동료 배우 송재림을 추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배우 김민교는 재림아 한 달 전에도 공연하고 있다고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네가 왜 라는 글과 함께 황망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별을 가슴에 묻는구나 영원히 기억할게 라고 덧붙이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송재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김소은의 SNS에 팬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김소은의 인스타그램에는 각국에서 몰려든 송재림 팬들이 남긴 댓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소은과 송재림은 2014년 방송된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4에서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바 그의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따낼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 SBS 드라마 우리 갑순이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우결 때 보여준 녹슬지 않은 연인 케미로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은 지난해 일본 여행 목격담으로 열애설이 불거졌고 럽스타그램 의혹까지 자아내며 남다른 케미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양측은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가상 부부로 열연하고 드라마에서도 함께했던 김소은 배우로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슬픔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 김수현은 자신의 얼굴보다 송재림의 얼굴이 더 작다고 언급할 정도로 고인의 외모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11년 4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유명 잡지 맨즈 논노, 맨즈 조커 등의 메인 모델로 발탁되며 일본에서도 톱 모델급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으나 정작 본인은 모델 활동에 매력을 못 느껴 본래 꿈이었던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얼굴 골격이 거칠고 샤프한데 측면에서 바라보는 선이 가늘고 부드러워 각도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늘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배우였으며 과거 하루에 한 갑이 넘게 담배를 피웠으나 2013년 10월부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쉴 때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전형적인 집돌이이며 철학류의 책을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였고 실제 고양이를 2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2018년도 수능 당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수험생들의 수송 바이크를 지원했습니다. 티아라 멤버 지연과 열애설이 났었으나 루머로 종결지어졌습니다. 전설한 바와 같이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함께한 김소은과 참 오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우결 출연 종료 직후 분량을 뽑아내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였다는 웃픈 후일담이 전해지면서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17년째 가계부를 쓰면서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토대로 목돈을 불리는 등 재테크에도 꽤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배우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는 우울증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많은 작품을 소화해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올 때는 주저없이 전문 병원을 찾아가 처방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길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리 깊은 우울감이 찾아와도 치료를 받으며 견디다 보면 사라지는 법이고, 물론 주변인들의 디테일한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속으로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놓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참으로 좋은 배우를 잃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14일 낮 12시에 엄수됩니다. 유족 측은 가족들끼리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연기가 생생한 고 송재림. 아무런 고통 없는 천국에서 부디 영면하길 기도드립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